원장님,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은 그 음. 경매랑 공매 물건이 계속 나오잖아요.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로 나오고 어떻게 해서 공매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경매부터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,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, 법원에서. 그 다음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좀 대행을 많이 합니다. 누구를 대행하냐? 세금 체납된 사람들, 세금 체납된 사람들, 뭐 재산세 있죠.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죠.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가끔 뭐 신용카드 이런 거 막 체납돼 가지고 은행이나 그 카드 회사 뭐 그런 거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거를 대행해 주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. 이렇게 뭐 압류재산 경매 뭐 그다음에 뭐 유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래서 뭐 세무서에서 각 세금을 못 받아서 국가를 대신해서, 국가의 국세잖아요. 그다음에 그 각 시군구의 구청 뭐 이런데 지방세 이런 거, 그런 것들을 그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, 그렇게 해서 대신해서 그 세금을 안 낸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그 세무서에다가 필요 그 압류한 만치 돈을 주고,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서 못 받은 거 만치 돈을 주고,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남는 거는 그 기존 소유자한테 주는 거죠. 그걸 대행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고, 그런 걸 캠코 이렇게 얘기하죠. 그 다음에 사이트에 보면 온비드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에서 이제 물건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매각 금액, 매각 비일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공매입니다. 공매. 그 다음에 경매는 뭐냐? 경매는 누군가가 돈을 못 받았다 이거지.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. 어디다가?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. 법원에다가. 그래서 경매는 진행하는 것도 법원이고, 그 다음에 낙찰받는 것도 법원이에요. 그래서 법원의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 진행을 하려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 법원 가서 내 친구 A한테 돈 1억 빌려줬는데 경매해 주세요.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뭔가 권리되는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된다. 법적 권한이 있어야 돼요. 그런 것들이 뭐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 집에다가 건저당을 잡아놨으면 그 건저당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. 이런 건저당이라는 거는, 친구야, 돈 좀 빌려주라. 왜? 사업이 좀 어렵다. 얼마? 1억만 빌려주라. 내가 너를 뭐 믿고? 친구 아이가? 이게 아니죠, 요즘은. 그러면 어떻게 돼? 적어도 친구 간에 돈을 빌리려면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이 아니라 1억 아니면 5천만 원 이렇게 빌리려면 우리 집이 있다. 우리 집 담보로 내가 건저당 잡아줄 테니까 좀 빌려주라. 그러면 친구가 1억을 건저당을 잡아서 하죠. 1년 있다가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법적인 권리되는 원인 증서가 되는 거예요. 판결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바로 건저당을 잡아놓고, 이 건저당에 의해서 바로 경매를 하는 게 임의경매라고 합니다. 임의경매고요. 이런 건저당조차도 안 잡아놓고 그냥 서로 친구 아이가 그래가지고 확인서나 뭐 차용증 이런 거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. 어디 한번 갔다 와야 된다. 어디 교도소를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. 법원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법원을 갔다 오는 게 어디냐? 법원에다가 얘기를 합니다. 제가요, 여차저차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. 야, 그러면 그 확인서가 뭐 있어? 차용증을 받았거든요. 차용증 줘봐. 그러면 차용증을 주고, 그 다음에 돈을 못 받은 원인에 대해서 쫙 적어가지고 법에서 정하는 거를 양식에 따라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. 그게 소송 서류예요.
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장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가지고 판단해서 돈 빌려간 친구한테 보내죠. 그래서 야, 너 돈 빌린 애가 너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째 됐냐? 그래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차 여차 서류가 왔다 갔다 막 서로 뭐 다르잖아요.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요. 친구 아이가 해가지고 돈 그냥 쓰라고 그냥 준 겁니다. 이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똥 누러 갈 때 마음이랑 똥 누고 나올 때 느낌이랑 다르잖아요. 그래서 하다 가지고 거기서 뭐야? 판결을 받는 거죠. 그런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는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. 강제 경매가. 알겠죠? 뭔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고 그래서 약속을 한 다음에 담보 잡은 대로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임의경매. 내 임의대로, 네 마음대로, 내 마음대로, 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게 임의경매고 뭔가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그 친구의 집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강제경매입니다. 그래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깔끔하죠? 원장 경매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. 우리 뭐 어지 뜨지 뭐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안 돼. 깔끔하잖아. 그래서 여기서 기초반을 들으면 더 자세하게 이런 거 가지고 경매의 절차 여러 가지 뭐 쭉 다 해가지고 매주 한 3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제가 건강해서 3시간 했는데 요즘엔 2시간씩 합니다. 그래서 한 11주 하면 기초반 듣고 나면 샥 눈이 트입니다.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따라하는 겁니다. 경매는. 굿.